난 그렇게 말했잖아. 사진 촬영은 금지라고. 보안요원 박천규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치자 갓 들어서던 관람객들이 순간 멈춰 섰다. 그는 유려한 미술관 내부에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를 내며 흡사 범죄자를 쫓듯이 누군가를 지목했다. 누가 감히 규칙을 어겨? 너 당장 카메라 내려놔. 박천규의 손짓이 향한 곳에는 문가영이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 무례해서 실소를 지을 뻔했다.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치시는 거죠? 그녀는 당당히 물었지만 박청윤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문가영을 아래 위로 훑었다. 연예인이라고? 여기서 그런 게 통할 것 같아? 이런 곳에는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만 어울린다고. 너 같은 게 함부로 사진 찍으면 어쩌겠다는 건데. 그는 그 말과 동시에 무전을 들고 보안팀 전원 빨리 와. 이 사람 당장 내보내야겠어. 라며 호령했다. 죄송하지만 전 정당하게 입장권을 끊고 들어왔고 안내 데스크에서 플래시 없이 사진 찍는 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가영은 차분히 설명하려 했으나 박청윤은 막무가내였다. 그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잘못 안내한 거라면 어떡할 건데? 너 이 미술관의 규정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는 거잖아. 네가 유명하다고 해서 규정 어겨도 되는 줄 알아? 그의 윽박지름에 다들 숨죽인 채에 한쪽으로 비켜섰다. 한 관람객이 작게 중얼댔다. 저게 무슨 일이래? 저 사람 문가영 아닌가? 옆에 있던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분명 문가영 맞아. 무슨 문제 생긴 거지? 하지만 박청윤은 그런 수군거림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는 VIP 전용이야. 너처럼 들락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지자 그 주위의 분위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가영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이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도 미술관의 전시를 평범하게 관람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규칙이 있다면 저도 지키겠습 하지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해야 하죠? 박청규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이곳을 잘못 찾아온 거지. 너같이 시끄럽게 사진만 찍으려 드는 사람들은 작품 감상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그때 몇몇 관람객이 비디오를 찍는 듯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이거 다 찍히고 있는 거 아시죠? 누군가가 경고하듯 말하자 박청규는 오히려 원하면 실시간으로 내보내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도발했다. 정중하던 미술관 내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주변은 금세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문가영과 박천규에게 집중됐다.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부서졌으나 그 따스함이 실내로 전혀 전해지지 않는 듯했다. 오디오 가이드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음악조차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그 순간 가까이 있던 학생 관람객 2명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보안요원이 너무 심하게 구네. 내가 알기론 이 미술관 관람객들의 자유로운 사진 촬영을 웬만해선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네오, 혹시 여기 SNS 계정 팔로우했지? 거기 안내글에는 플래시만 끄면 사진 촬영 괜찮다고 나와 있었어. 이상하네. 두 학생은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 하고 중얼거렸다. 이곳은 아트 크레딧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보안 때문에 시비가 생길 줄이야.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웅성거렸다. 나도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보안 요원 태도가 왜 이렇게 거칠지? 아내가 물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원래 이 미술관은 서울에서도 꽤나 권위 있고 VIP 초청 행사도 자주 열리잖아. 독특한 정책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조그마한 로비에서는 카페 직원과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며 오늘 VIP 방문객이 많아서 그런가요? 보안 지시가 강화되었다고 들었어요.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매장 담당 매니저도 불안한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관람객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미술관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진정하세요, 보안 요원님. 우린 누구도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가영은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 목소리에는 애써 누르는 감정이 분명히 묻어났다. 그녀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저 문가영님이 공인신분이긴 하지만
제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해요. 문가영, 연예인이라고 다 특별 대우를 받는 줄 아나 본데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박청유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꽂혀 있는 보안 명찰을 강조해 보였다. 이 보안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려면 기본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지. 넌 분명 전시장 내 사진 촬영 규정을 어겼어. 이보다 더 친절할 수가 없다고. 한참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관람객이 나섰다. 저기요, 방금 데스크 직원이 플래시 없이 사진은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도 안내받았는데요. 그 말에 박청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건 일반 전시 공간 한정이고 오늘 VIP 전시 구역은 허가받은 취재진만 촬영 가능하다고. 데스크 직원이 잘못 안내한 거라면 그건 그쪽 잘못이지. 다른 관람객들이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아니 그럼 VIP 전시관 안내판에 제대로 표기라도 해야지. 모르고 들어가면 어떡해. 라며 민원을 제기하려 했고 몇몇은 이미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SNS 라이브에 올리는 듯 보였다. 이거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제대로 대응해줘야 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문가영이 옆에서 궁금해하는 관람객에게 부드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사실 이번 전시회 중에 제가 특별히 관심 있던 작품이 있었어요. 촬영 관련 정책도 확인하고 왔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미술관 측에 사전에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보안요원께서 갑자기 달려오셔서 이렇게 헛소리 마. 박청유는 다시 한번 문가영을 밀치듯이 손짓했다. 너야말로 내 말 무시하고 사진 찍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정당한 규정에 의거해 찍었다니까요. 누가 사전에 허락을 했다고요. 문가영이 답답해하며 휴대폰에 이메일을 꺼내 보였다. 여기 이 공식 이메일에 플래시를 끄고 작품을 가리는 특정 행위만 없으면 사진 촬영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박청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런 이메일? 나는 들은 적도 없어. 미술관 측에서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있다고 해도 오늘은 VIP 특별전이 열리고 있단 말이야. 다른 정책이 적용되는 거 모르는 거야? 한 중년 남성이 중간에서 나섰다. 아, 저 사실 이 미술관의 VIP 멤버입니 그런데도 사진 촬영은 자유롭게 했는데 저분은 왜? 그의 말에 박천규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당신은 초대를 받은 거잖아.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VIP. 저 사람은 여기 초대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난 이 문제를 논쟁할 생각 없어. 지금 당장 카메라 전부 삭제 안 하면 퇴장 조치야. 뭐라고요? 제 휴대폰 속 사진을 전부 삭제하라고요. 문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이건 제 사적인 기록이고 분명 미술관 가이드에 어긋나지 않는 사진인데 왜 강제로 지우라고 하시는 거죠? 박청유는 콧방귀를 뀌며 왜긴 왜야. 우리는 규칙을 지키라고 있는 보안팀이니까. 네가 찍은 사진이 어디로 유출돼서 문제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데? 라며 공포심을 조장하듯 말했다. 관람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일부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큰데 라며 수군거렸다. 몇몇은 용기를 내어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요 라고 항의했다. 다른 이들은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며 슬쩍 물러서기도 했다. 사실 이 박청규 씨가 여기서 꽤 높은 직급이라 그래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지인에게 설명했다. 이 미술관 쪽 경영진하고도 친분이 있고 오래전부터 자기 권한을 과시하는 걸로 유명했잖아. 게다가 오늘 같은 날은 수많은 유명 인사가 온다고 해서 보안을 더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듯하네. 맞아요. 저 사람 예전에도 관람객들이 항의하면 네가 유명하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느냐며 무슨 갑질하듯 대응했다던데. 또 다른 이가 거들자 주변이 다시 술렁거렸다. 그때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매니저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다. 박 보안팀장님 좀 진정하시고. 여기 손님께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조용히 확인해서. 그러나 박청규는 손을 휙 뿌리치듯 하며 이건 보안 문제야. 내 영역이니 끼어들지 마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이래서야 정말 문제가 커지겠는데.
한 관람객이 작게 혼잣말을 하자 옆에 있던 관람객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미 SNS 라이브로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이거 그대로 퍼지면 미술관 이미지도 안 좋고 경찰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거 아냐? 문가영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오늘 그런 특별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안내 데스크에서도 분명 플래시 끄면 괜찮다고 했어요. 작품을 소중히 다루자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시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박청윤은 못마땅하다는 듯 코를 골며 연예인들이란 늘 그래. 아무튼 네가 찍은 사진 다 지워. 그리고 당장 나가. 라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명백히 권한 남용이야.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관람객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박 팀장, 이건 지나치게 보이는데요. 우리도 같은 곳에서 똑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럼 우리도 다 사진 지워야 합니까?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박청윤은 시끄러워, 전부 조용히 해 라며 호통쳤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저도 여기서 방송 리포트를 위해 취재 중이었습니다. 라며 한 리포터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공적인 장소에서의 지나친 제지는 언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VIP와 일반인을 구분하며 차별 대우를 하는지 저희도 보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누가 언론이랍시고 끼어드는 거야. 박청규는 더욱 나를 세웠다. 네가 뭔데 내 근무 방식을 지적해. 리포터는 담담하게 이건 근무 방식이라기보단 고객을 향한 위협과 폭언의 가깝습 이미 많은 사람이 보셨고 영상도 기록돼 있어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 사이 문가영은 휴대폰을 한번 확인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모든 녹취와 촬영 기록이 여기 남아 있고 명예훼손과 부당 대우에 대해 끝까지 따질 겁니다. 하고 진지하게 선언했다. 법적으로? 웃기지 마. 박청윤은 비웃듯이 말했다. 네가 소송 걸어봤자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미술관 쪽은 나랑 한 팀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의 태도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고 있음을 감지한 듯 옆에서 지켜보던 매니저가 다시 나서서 말렸다. 박 팀장, 제발 진정하세. 지금 곳곳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이미 일이 커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미술관에도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무슨? 내 근무 방식을 트집 잡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박청윤은 한없이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침내 관람객 중 하나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 법을 언급하셨죠. 이건 명백히 손님을 차별하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쫓아내려는 정황입니. 우리가 다 봤고 카메라도 다 돌아갔어요. 사태는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미술관 대표번호에 전화를 넣고 있었다. 박청윤은 조금 흔들린 표정이었지만 콜, 불러, 누가 이기나 보자고 라며 끝까지 큰 소리를 쳤다. 그때 문가영의 표정이 달라졌다.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저는 여기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왔습. 그런데 오늘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제 개인 휴대폰 사진까지 강제로 삭제하라고 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공인이라고 제 권리가 침해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단호히 말을 마치자 주변의 관람객들은 그렇지, 맞는 말이야 하고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분위기는 이미 박청규 쪽에 불리하게 기울어 있었다. 이 미술관 운영진이나 책임자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 그리고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포함해 끝까지 갈 거예요. 헤어소리 말라니까. 네가 어디 법을 들먹여. 격앙된 박청규가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경찰 복장을 한 두 사람이 미술관 입구로 들어섰다. 방금 연락을 받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은 시민들의 증언을 듣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틈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내가 설명하겠습. 이 연예인이 규정을 어기고 사진을 찍어서 박청규가 앞장서서 말했지만
관람객들이 일제히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반박하자 경찰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한 경찰은 좀 더 차분히 말씀해 주세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라며 진정을 유도했다. 한참의 소란 끝에 관람객들 대다수가 문과영 편을 들며 증언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까지 와서 우리가 규정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았습. 플래시만 끄면 사진은 괜찮다고 공지했습니다. 라고 확인했다. 박청규는 더 이상 우길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VIP 구역은 다른 규정이라니깐 하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VIP 구역 담당 매니저마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촬영 자체를 막지는 않습 취재진 허용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라고 해명하자 박천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결국 경찰은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문과영은 당연히 저런 모욕적인 대우에 대해서 미술관 측과도 이분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 일의 경위가 명확해졌으니 차후 필요시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양측에 알렸다. 미술관 측에서 상급 관리자가 급히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더니 당황한 듯 박청규를 다른 곳으로 불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급 관리자가 직접 문과영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미술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니. 모든 책임은 우리 보안팀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문과영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저를 연예인이라며 함부로 몰아쓰고 사진을 지우라 협박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 미술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제게 가해진 모욕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궁금하네요. 상급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도 곧 내부 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를 하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다. 그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안도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분노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뒤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미술관 보안 요원, 유명 연예인에게 갑질, 문과영 사진 촬영 제지당해 욕설 수준의 모욕까지 같은 기사와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SNS에는 현장에서 직접 찍힌 영상이 올라와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는 긴 사과문이 올라왔다. 모든 관람객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 불필요한 보안 강화 지시와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비판은 상당히 거셌고 박청규 개인에 대한 질타도 끊이지 않았다. 문과영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으로 인해 문과영 씨가 큰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입었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미술관이 진정성 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 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문과영 측의 요구가 이어졌다. 저는 미술관이라는 공공문화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사랑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관람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미술관들이 규정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보안 요원이나 스태프들도 관람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문과영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은 대중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결국 미술관 측은 안내문과 홈페이지 규정부터 크게 손보기 시작했다. VIP 전시라도 특별히 저작권이 걸린 작품이 아니면 작품을 보호하는 선에서 사진 촬영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미술관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달았습. 문과영 씨와의 대화를 거쳐 공공예술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중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니 좋네. 박청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대 궁금해하던 참에 미술관 측은 그에 대해 직무 정지 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며칠 후 내부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박청규와 문과영이 대면하게 되었다. 이날 자리에 미술관 대표와 변호인,
그리고 몇몇 직원들도 함께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천규였다. 문가영 씨, 저 이번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 제 과잉 대응이었고 공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도 제 잘못임니. 보안 규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걸 알면서도 제 권한을 과시하려고만 했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가영은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어조로 사과를 받아주기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분들도 저처럼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보다 확실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청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 미술관의 체면만 생각했고 규정이라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미술관 대표가 중재하며 저희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 보안의 중요성도 있지만 관람객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 문가영 씨가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문가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저도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 사건이 공공예술 공간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되었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안팀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 관람객 응대 매뉴얼과 예술작품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법적 자문을 받아 명문화하는 중이에요.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앞으로 미술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켜볼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표와 직원들은 일제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날 이후 미술관은 구체적으로 여러 변화를 적용했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는 플래시 없이 작품을 촬영할 수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기했고 VIP 구역이라 해도 촬영이 제한되는 작품은 작가나 저작권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미리 고지했다. 또한 보안팀과 안내팀 모두가 친절한 응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관리자에게 연락하도록 지침을 재정비했다. 이번 달부터 새로 바뀐 정책입니다. 미술관 매니저가 전시 시작 전에 안내 방송을 할 때마다 관람객들은 오, 진짜 달라졌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이젠 아트 크레딧 뮤지엄 가도 괜찮겠어. 직원들이 되게 친절해졌대. 같은 후기들이 점차 올라왔다. 어느 날 미술관 입구 근처에서 두 명의 관람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이곳이 이번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새 정책을 도입해서 더 개방적으로 바뀌었대. 바로 문가영 씨 덕분이라나 봐. 그러자 다른 관람객이 그 사람, 이번 사건으로 더 화제가 됐다던데 이미 여러 미디어에서 대중예술의 참여를 넓힌 계기라고 칭찬하더라고. 멋있다 진짜. 라고 미소 지었다. 한편 문가영은 기자회견 대신 SNS를 통해 간단히 소감을 전했다. 어떤 불편한 경험이 결국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네요. 예술은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더 가치가 커진다고 미습 앞으로도 저는 공공문화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자 미술관 대표 역시 공식 계정을 통해 답글을 남겼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열린 태도로 관람객을 맞이하겠습. 다시 한번 폐를 끼쳐 죄송했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피드백에 감사드립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소통마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대중은 그 이후 박청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했다. 일각에서는 그냥 징계만 받고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몇 주 뒤 미술관 측이 알린 바로는 그 역시 계속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원하면 다른 부서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문가영이 조용히 미술관에 다시 들렀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뮤지엄 내부는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됩니? 전시 중 민감한 작품엔 이미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요. 문가영은 살짝 웃으며 좋은 변화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고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작품을 감상하며 걸어가자 몇몇 관람객들이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문가영 씨 아니세요? 저번 일 너무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개선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문가영은 아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라며 겸손히 대꾸했다 같은 시각.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서로 말했다. 이제 여기서 사진 찍기가 훨씬 편해졌어. 게다가 직원들이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이렇듯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활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한편 SNS엔 해시태그 시시카스 공공예술 개방 문가영 미술관 사건 같은 것이 생겨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나도 미술관에서 사진 찍다 제지당한 적 있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촬영하다가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고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해야 바뀐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결국 대중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갤러리나 박물관에서도 관람객 응대 방식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갑질 해프닝이 아니라 공공문화시설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문가영에게 물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으셨습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느끼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러자 문가영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들은 종종 유명인은 대우를 많이 받으니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적인 권리도 쉽게 무시당하기도 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건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 그리고 예술을 즐기는 건 소수나 VIP의 특권이 아니니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규칙을 정확히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누구나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문가영의 말에 인터뷰장은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겠군요. 기자가 마무리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미력하게나마 계속 목소리를 보탤게요. 다른 문화, 예술 시설에서도 이런 갈등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댓글에는 문가영 씨가 정말 성숙하게 대처했네. 이번 기회에 미술관들 전부 안내문 다시 점검해라. 같은 의견이 넘쳐났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작은 불편함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예로 칭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결국 미술관은 문가영에게 공식적으로 공로 감사장 같은 것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사양했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고자 했던 거고 관람객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확인했을 뿐이죠. 대신 그녀는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라고 당부했다. 대표와 직원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보다 투명하고 열린 문화시설을 만들겠습. 언제든 저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지적해 주세요. 라며 약속했다. 그렇게 사건은 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박천규 역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후문이 들려왔다. 며칠 뒤 뉴스 보도에서는 문가영 미술관 소송, 결국 미술관 측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종결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가 화면을 통해 말했다. 공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공공예술 공간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었습. 앞으로 더 많은 문화시설이 배울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마무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 같다. 예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같은 말로 변화된 분위기를 방였다. 일부는 문가영님 덕분에 소리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변된 것 같다며 박수를 보냈고 또 다른 이들은 내가 겪은 일도 언젠간 개선될 수 있다고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술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미술관을 떠나면서
한 관람객이 옆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도 계속 이런 부당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 내야겠지? 친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리고 이 사건이 잘 해결된 과정을 주변에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또 누군가 부당함을 겪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잖아. 그렇게 모두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잘못된 권위와 규정의 불투명함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공공문화 공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널리 퍼졌고, 미술관 역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작품 사진 촬영을 유연하게 허용함으로써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모두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관람객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남겼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지. 그들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다. 한편으로는 박청규 같은 사람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누군가 용기 있게 부당함을 고발하고 모두가 함께 나서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다. 그럼 이번 사건 잘 보셨다면 혹시 다음에도 관심 가져주실 거죠? 미술관을 나서는 길에 안내 직원 한 명이 웃으며 농담 섞인 톤으로 말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 재방문도 해주시고 SNS 후기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자 몇몇 관람객들은 물론이죠. 또 올 겁니 그리고 바뀐 모습 기분 좋게 공유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궁금해요. 다음 전시는 또 어떤 주제일까요? 잘 진행될까요? 어떤 관람객이 내뱉은 이 질문은 이야기를 함께 지켜본 모두에게 약간의 설렘을 안겼다. 이 장면은 곧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라는 대화 주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필요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술관을 떠나가는 풍경.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투명한 유리문 너머에서 예술 작품들이 한껏 빛을 발한다. 문가영이 조용히 그 모습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처우를 겪지 않길 바라면서도 혹여나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면 오늘과 같은 결말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다. 혹시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투명한 규정을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냥 넘어가기보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도 꼭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아마 다음에도 우리가 맞닥뜨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사건의 교훈이 빛을 발할 거라 믿습.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뵙겠습. 혹시 더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그때도 함께 나눠요. 라고 외치듯 미술관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